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최저로 밀려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체로 오른 가운데 업종별로는 의약품, 의료정밀, 음식료 등이 올랐고요. 유통, 보험, 건설업, 운수창고 등은 약세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세 강화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도 모두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기타 제외를 제외한 전 종목이 올랐고요. 특히 유통과 통신 서비스가 강세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장세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매매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좀 뭐 장 좀 좋아지나? 이제 좀 뭐 괜찮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면 또 이제 매매를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제 회복세 들어가니까 종목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이제 또 종목도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하는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상한 종목들 들어가고 뭐 회복된다고 이게 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박살났던 종목들이 그냥 약반등 주면서 지수가 살짝 올라가는 건데 이제 또 뭐 장이 회복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 또한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본질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 정확하게 무슨 기회냐면 연말 이후 지금 2017년 12월 이 마지막 주를 다음 주면 끝나는데 이 다음 주를 끝으로 해서 과연 지금 시기에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무언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든지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해서 이제 내년 1월부터 다시 이제 공략을 해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인데 이거를 이제 그 본질을 볼 줄 모르고 이런 업종들이 뭔지도 이제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매매가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종목 찍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보시는 지금 장을 좀 보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황금 연휴 2017년 10월 추석 황금 연휴 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황금 연휴 이전에 화장품 관련 업종들,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지금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황금 연휴 끝나고 급등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급등을 했고 지금 상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 종목군이 어디에 있나 이걸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과연 그런 종목들은 무엇인지 자 2018년도에 제가 분명히 정책 관련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펼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 정책 관련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고 급등을 이어갈 업종들은 무엇인지 오늘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제가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ESS, 태양광, 뭐 스마트 팩토리, 여타 다른 2018년도 상승할 만한 종목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상승을 시작할 종목은 그 업종은 무엇인지 오늘 강의에서 공개할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017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부터 동반 상승할 업종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그 선두를 이어갈 업종이 무엇이 있을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시크릿노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먼저 넥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한 번 더 포착이 됐는데요. 넥스지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약 200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넥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제3자 배정 관련해서 유증을 실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넥스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유상증자가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3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매출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 매매를 진행할 때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금일 넥스지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세를 한번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을 주고 박스권을 한 차례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다. 지금 1차적인 파동이 나와준 이후에 급등 한번 나와주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 한번 형성해준 이후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와줄 수가 있을 만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높은 수익을 바란다기보다는 지금 금일 종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박스권 하단 요 정도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고 가시고 더 높은 수익률 뭐 예를 들면 이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도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은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해 보일 만한 종목입니다. 네, 기술적 공략법 꼼꼼하게 알려주셨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상증자는 대부분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보인 삼화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기업은 지난 20일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KC 시리즈를 개발에 성공했고 또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일단 이 삼화전기 제가 이전에 한번 시크릿노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때 ESS 관련 종목들, 태양광 관련 종목들과 같이 소개를 하면서 삼화전기와 삼화콘덴서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단기간에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2018년도 지금 정부 정책 2년차에 들어설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화전기와 삼화콘덴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이따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삼화전기 9월 이제 11월 9일 정도 요 정도부터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해드리고 나서 큰 폭의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고 조정이 한 차례 나와주었습니다. 조정이 한 차례 나와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폭발해주면서 급등세가 나와주었다. 삼화전기뿐만 아니라 삼화콘덴서까지도 금일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삼화전기는 2018년도에도 추가 상승을 이어갈 만한 종목이다. 꼭 이제 눈여겨보시고 지금 아직 끝이 아니고 더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을 한 차례 준다면은 그때 공략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목표가를 달성하도록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고 잡고 가면은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번에 2018년도 연초에 한번 고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삼화전기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연초에 상승세를 노려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화전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 뭐 삼화콘덴서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한번 거래가 잠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뭐 감축자본 한번 되고 나서 거래 이제 그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에 반등을 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이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혹시나 삼화전자나 삼화콘덴서 이제 뭐 삼화전기 이렇게 다 묶어서 한 번에 이제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아닌가, 뭐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오류를 범하실까 봐 제가 일부러 준비를 해왔습니다. 삼화전기와 삼화콘덴서는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따로
떨어뜨려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일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주면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반등세로는 아직 이 종목이 살아났다고 보기도 힘들고, 실제로 뭐 장중 단기 매매로만 공략을 하셔서 뭐 수익을 보는 정도, 보시면은 금일 큰 폭으로 급락까지도 나와줬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장세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한번 큰 폭으로 박살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 추격 매수 혹은 이제 뭐 뇌동매매 이런 거를 각별히 주의하시라고 제가 지난주 그리고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꼭꼭 조심하시고,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이제 뭐 설날 1월 1일 공휴일 지나고 나서 1월 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해 장이 펼쳐지면 그때부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때 공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주도 업종들을 공략해서 수익 실현을 노려봐도 충분히 뭐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으로도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동매매 이런 거 하시면서 삼화전자 이렇게 뭐 급하게 찍으셨다가 이렇게 뭐 급락하는 이런 모습 이제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8년도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들이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되면은 그 종목들은 딱 그때 매수를 했을 때 스윙으로 가져가도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을 것이고, 장중 단타로 진행을 해도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 뭐 눌림목이 나와주면은 2번, 3번까지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2018년도 상승 업종, 상승 종목, 지금 제가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드릴 그 업종들이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눈여겨서 보셔야 한다. 검색식과 제가 오늘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업종과 종목들을 같이 이제 조화롭게 그 종목들이 검색식에 포착되었을 때 공략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 강의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이 검색식에 포착되면 바로 매수를 들어갈 만한 종목들 제가 쭉 나열을 해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2018년도에 이 종목들이 검색식에 포착이 된다. 바로바로 공략을 하셔서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또 넘어가지고 중기적인 전략으로서 고수익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크린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색식에 포착되면 공략을 할 만한 종목들 를 지금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검색식을 정말 제대로 사용해보고 싶다. 그리고 과연 2018년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종목들, 정말 우리들의 영웅이 될 만한 종목들과 업종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영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우리들의 계좌를 살려줄 영웅 종목과 업종 그 1번 타자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 영웅 종목들 꼭 포착하시고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까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영웅이 될 업종, 핵심 업종, 그리고 공략법까지 오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강의 그리고 종목 업종들은 무슨 업종과 종목들이냐면
2018년도에 상승할 만한 업종과 종목들 제가 강의 때마다 2018년도 내년에 올라갈 종목 내년에 올라갈 종목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관련 종목을 찍는 것 또한 위험하고 그렇다고 여타 다른 종목들을 찍자니 지금 바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아니고 장세가 움직이는 장세도 아니고 찍었다 하면은 하락하고 손실 보는 장세인데 어떻게 지금 종목을 공략하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신 없으면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장세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오늘부터는 매매를 시작하셔도 되는 날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시그널을 오늘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이제부터는 매매를 돌입을 하셔야 한다. 이제 1월 1일 연휴 이제 끝나고 1월 1일까지가 이제 휴일이 끝나고 1월 2일부터는 본격적인 코스닥 상승장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한다. 미리 올라갈 종목을 선취매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겠고 화장품 관련 종목을 제가 9월 마지막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월 달에 지속적으로 뭐 한국콜마,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끊임없는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한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서 지금 미리 공략을 하신다면 황금 연휴, 추석 황금 연휴 이전에 화장품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었듯이 지금 또한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까지 장을 충분히 흔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라갈 종목으로 제대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18년도 첫 번째 타자로서 우리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줄 슈퍼루키가 누구인지 지금 금일 상승세를 보여준 코스닥의 슈퍼루키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뭐 시크릿노트 애청자분들이라면 벌써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스닥의 신흥 강자들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벌써 이대로 똑같이 이 화면 그대로 제가 지난 강의 방송에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파동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그때 처음으로 그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던 그 방송에서는 이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 선취매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었고, 자, 금일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상승 파동이 그냥 뭐 0몇 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 4%, 7%대, 8%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제대로 상승을 끌어올려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은 스타트를 끊었다.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여겨봤더니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이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018년도 제대로 1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기업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도 충분히 있고 물론 이 중에는 고점을 달성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과연 제대로 공략을 해서 지금 바로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지금 공략을 하면 안 될 만한 종목, 주의해야 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아래에 위치시켜둔 이 네이처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현재 뭐 흐름이 좋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네이처셀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었었는데 뭐 역시나 뭐 저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사리 죽지 않고 주가를 다시 한번 또 뭐 반등을 보여주고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에 비록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뭐 주의였는지 경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경고, 주의 이런 식으로 매매를 조심해야 하는 종목으로 분류가 됐지만 네이처셀이 지금은 뭐 경고 딱지 그런 것도 붙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이 분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하실 때 소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여기다 비중을 많이 실으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뭐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때, 수익 실현을 할 때 뭐 10%, 20%까지도 정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건 맞는데 네이처셀은 그만큼 고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고리스크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항상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다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고 기왕 공략을 하실 거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률을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으로 고수익률을 노려라. 이렇게 네이처셀은 공략을 해드리겠고 모다이노 칩이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여기 아래쪽에 위치시켜드린 종목들은 살짝 지금 좀 관망 상태에서 제가 노려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은 아직은 좀 공략하기에는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따로 본격적으로 공략은 해드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분명히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치기에 좋은 종목들이다. 꼭 여기 있는 종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과연 그렇다면 2018년도에 이 종목들 중에서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이 2018년도에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지금 자리도 괜찮고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그 종목들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SM코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SM코어라는 종목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늘 준비한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 중에서 오늘 제가 따로 그 중에서도 추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렸거나 혹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들이 한 차례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말 그대로 힘모으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승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제가 이전에 이 SM코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나지가 않는데 대략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뭐 상승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당시에 상당히 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닥 150에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이제는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이 아니라 아예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150 종목이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랠리 한 차례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다가 반등을 주고 나서 힘모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든지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차례 흔드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데서 공략을 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전고점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겠고 SM코어 역시 현재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어느 정도 좀 이 그 파동이 크기는 하지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2018년도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단기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중장기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재무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기업적인 측면, 나중에 이제 사업 기대감 그리고 지금 나중에 차트가 이제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요거에 따라서 즉각 대응을 하면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중장기로는 어떨까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도 괜찮은지 종목들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 중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봐드릴 테니까 난 중장기 매매를 선호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도 조금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두 번째 종목으로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창기부터 보시면은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한 차례 눌림을 주고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올릴 종목들은 꼭 구덩이를 만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구덩이들을 개미 구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흔히 지금 주식장에서 돈을 벌기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낮춰 부르는 말로 개미라 그러는데 보통 이런 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주식하면서도 뭐 개미구덩이다, 개미구덩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은 꼭 흔들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고 한번 이제 힘 응축시켰다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전고점 돌파가 나와줄 거라 예상이 된다. 지금 이번 시그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동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쏠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스닥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쏠릴 때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 것인가? 역시 예상이 어느 정도 갑니다. 코스닥 150 종목들 그나마 안정적인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할 거라 예상이 되고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정부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코스닥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불릴 만한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신규 슈퍼루키라고 불릴 만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역시 외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딱 숨고르기 구간에서 한번 매집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파동을 올려주지 않을까 2018년도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세 번째 종목인 에코프로입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역시도 보시면은 방금 전 차트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방금 전하고 똑같은 종목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차트가 유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한 차례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그냥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못 버틸 정도로 끌어내립니다. 손절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끌어내려줘야 개인 투자자가 손절을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준 이후에 다시 여기서 힘 모으기가 들어갑니다. 숨고르기 하면서 매집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와줄 거라 예상이 된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대략 요 부분이었습니다. 딱 요 정도 시기였는데 12월 초, 11월 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당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힘모으기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상승 파동이 나와주면 여기에서 바로 슈팅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줄 거다. 거래량이 아직 만족할 만큼이 아닌데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량 한 번씩 터져줄 만한 장세가 펼쳐질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언제 익절하는 것이 좋겠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막대한 거래량이 터져줄 때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전에 없던 굉장히 큰 거래량이 한 차례 나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큰 거래량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를 끌어내리면 여기에서는 익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최고로 많이 터진 거래량인지 이 이후에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질지 그걸 어떻게 예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승 파동을 이어가면서 이 21선 보이시죠? 노란색 선이 20일 가격 이동평균선인데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오려고 한다.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상승 파동을 어느 정도는 쉬었다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 한번 들어가고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재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또 뭐 상승을 이어간다든지 여기서 또 뭐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건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센스도 필요하고 말 그대로 차트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은 그 상황에 따라 그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그 연륜에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1시간 만에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는 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고 더 큰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는 이게 어디까지 끝까지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한번 공략법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역시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엘 패션 역시 현재 힘모으기 한 차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단타장인 전문가가 이 종목이 괜찮다고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라고 조언을 해 주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그냥 단기간에 단타장이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여기서 수익 먹고 나왔어야 하는 건가
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잠깐 재미 좀 보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파동 나올 때는 바로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이제 본격적인 파동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여기서 단타장인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네. 매수해볼까? 뭐 매수했다가 올라가네. 짧게 한번 먹고 익절하고 또 뭐 올라가면 또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뭐 조금씩 재미 좀 보다가 한 차례 주가 끌어내렸다가 전체적으로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을 일제히 전부 다 올리는 시기. 바로 오늘 같이 이런 시기에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은 더 이상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이때 잡아서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이제는 제대로 급등 날리기 때문에 꽉 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제대로 한번 상승 파동 나올 수가 있겠다.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가는지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뭐 주식이 예측대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만큼이나 손절가 역시 중요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120일 이동평균선, 항상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추세 전환이 과연 꺾이는 흐름인가? 이런 걸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추세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추세 전환이 어떻게 꺾여져 내려가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들이 만약에 올라가다가 추세 전환되면서 꺾이는 것 같아서 지금 매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게 예상처럼 다 올라가지 않고 뭐 몇 종목, 한두 종목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뭐 떨어지는 건지 이게 뭐 끝난 건지 안 올라가려는 건지 분간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원래 이 그 종목이라는 게 이평선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한정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제가 조언해 드리는 대로 손절가 목표가 잡고 가신다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급등하고 뭐 올라간 종목들은 없었지만 일제히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이 상승을 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겠구나. 이전에 한국콜마 홀딩스, 뭐 한국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많죠. 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일제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빠짐없이 상승세를 펼쳐주었을 때 그때가 바로 신호탄이었듯이 바로 오늘이 이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첫 번째 타자로서 나설 만한 종목군과 업종, 과연 또 무엇이 있는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제가 일전에 강의해드린 적이 있었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굉장히 많았는데 항상 단타장인 전문가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올라갔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역시 예측한 기간에 올라가더라. 제가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수소전기차,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전부 다 2018년도에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ESS, 전기차와 같이 해당이 되는 이 ESS가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출발을 할 것 같다.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과 이 ESS가 일단 1차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삼화전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린 종목인데, 제가 맨 처음에 시크릿노트에 이 삼화전기라는 종목 그리고 삼화 콘덴서까지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 올라갈 거라고 관련주로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왔던 종목이 바로 이 삼화전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정확하게 이 시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 2017년 11월 10일 단타장인 전문가 시크릿노트에서 삼화전기를 공략해드린 날입니다. 11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 2017년 11월 10일 단타장인 전문가 시크릿노트에서 삼화전기를 공략해드린 날입니다. 11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 2017년 11월 10일 단타장인 전문가 시크릿노트에서 삼화전기를 공략해드린 날입니다.
제가 이날 바로 공략을 해드렸고 실제로 다음 거래일에 매수를 하셨다면 바로 급등 상승세, 단기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었지만 제가 이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ESS 2018년도에 더 올라간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 여지없이 추가 상승세 나와줍니다. 지금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주면서 30% 상한가까지 한번 달성을 했다가 살짝 내려와 주는 모습인데 이 종목 이제 고점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단타장인 전문가의 말을 듣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난 그만 갈 줄 알았는데 더 간다고 하니까 저점에서 다시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익절을 하시고 잔량을 남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종목은 더 가져가 봐도 되겠다. 이제 거래량 다시 터졌고 스타트 끊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 제가 보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미리 선침해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부담감 없이 가져갈 수가 있겠다. 이게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지 여기서 매수를 하셨거나 제가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삼화전기와 삼화콘덴서를 설명해 드렸던 중간에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런 데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살짝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단타장인 전문가님 제가 이 삼화전기라는 종목을 방송을 못 봐가지고 못 들어갔다.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못했고 혹은 이미 전량 익절을 하고 나는 끝났다 하시는 분들 나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 나는 방송을 이제서야 봤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역시 같은 날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삼화콘덴서입니다. 자,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화전기랑 삼화콘덴서를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삼화전기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창투 종목들 중에서 DSC 인베스트먼트랑 그리고 또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두 종목이 나란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TS 인베스트먼트랑 DSC 인베스트먼트가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내가 대장주니 네가 대장주니 서로 더 많이 올라갔다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화전기라는 종목이 등락폭이 훨씬 더 액티비티하게 움직인다,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 좀 꼬리를 많이 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장중에 매수를 하거나 장중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매도는 이제 별개고 장중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장이 끝나고 공략하고 이 몸통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시가에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종가에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통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아직까지도 삼화콘덴서는 한번 2차 파동이 나와주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2차 파동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입하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딜레마가 작용을 하는데 일단 더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은 삼화전기 같은데 삼화전기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삼화콘덴서는 자리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더 큰 폭으로 튀지는 않을 것 같고 삼화전기가 수익 실현할 때는 더 세게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항상 당연한 얘기지만 정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은 그만큼 떨어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삼화전기 같은 종목은 소량으로 소액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삼화콘덴서에 조금 더 비중을 넣고 안정적으로 약수익을 노리는 게 좋겠다. 당연한 정석적인 얘기지만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삼화콘덴서랑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큰 폭으로 주가 하락 보여줬다가 반등 보여주는 구간 있으면 그 자리 어떻게 찝는지 제가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찝어가지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고수익률 달성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장중 하루 만에 이제 많은 고수익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화전기는. 예, 이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인내심도 필요하고 빠른 대응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직장인 분들이나 매매를 좀 쉬엄쉬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먹을 만한 수익률을 목표로 가시고, 삼화전기는 소액으로서 큰 수익률을 노려보시라.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상승 랠리 임박한 태양광 관련 종목이다라고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이 금일 일시의 파동을 보여주면서 2018년도에 첫 번째 타자로서 급등 랠리를 이어갈 만한 종목으로서 눈여겨볼 만하다. 전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이 단기 스윙이나 혹은 중장기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OCI라는 종목인데, 제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강의를 해드리면서 태양광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이 태양광하고 굉장히 그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ESS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들 삼화전기, 삼화콘덴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 주었고 더 올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흐름인데,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만족할 만하게 이제 급등이 나와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가는 건가?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OCI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갭상승까지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익절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2018년도에 좋다고 했으니까 잔량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단기 수익으로서 노리고 떨어졌을 때 다시 공략하신 분들은 앞으로 2018년도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이 박스권 이탈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같이 준비를 해드렸었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서 OCI하고 TCK도 같이 봐드렸었습니다. TCK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 어느 정도 보여주다가 바로 박스권 그려주면서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타장인 전문가의 강의를 보고 태양광이나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안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보면 거의 다 2018년도에 올라갈 거라고 했던 종목들일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TCK 역시도 박스권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급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라기보다는 차분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좀 이제 꾸준히 조금씩 차분하게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이라고 태양광을 소개를 해드리겠고, 만약에 급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때 여지없이 매도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등세 나와주고 뭐 갭상승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익절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방금 전에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던 그 공략법들, 뭐 손절가, 목표가 어떻게 대응하고 과연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 2018년도에 바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종목들과 공략법까지 빠짐없이 손절가, 목표가 같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2018년부터 상승 랠리가 나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2018년에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꼽아주셨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OCI 그리고 TCK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간보다는 차분한 흐름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거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이 단타장인 전문가의 관련 종목들, 관심 종목들 지금까지 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역시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의 종목들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단기간 혹은 뭐 중장기로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번에 처음 보아가지고 익절을 난 못했다, 종목을 난 이제서야 나는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공략법 제대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